됐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실탄 사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고 사격이라고는 하는데 실탄 사격이 처음 나왔죠. 물대포도 등장을 했고요. 중국이 진압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의 어떤 목적성도 뚜렷해지고 있고요. 중국의 정법대 문희런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위가 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긴 했지만은 시위 자체는 굉장히 좀 평화적인,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좀 평화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실탄 사격, 뭐 예를 들어 물대포 이런 게 등장하고, 이게 뭐 좀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어제 그 점에 관해서 홍콩 경찰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공격을 받은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네. 경고 사격을 부득불하게 된 것이다라는 해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부 시위대가 이제 상가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네. 10여 명의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 네. 이 경찰이 시위대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수적으로 워낙 열세인데다가 네. 시위대가 강목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공격을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경찰 6명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고요. 네. 그중에 한 명이 이른바 이제 389경 권총 한 발을 경고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 네. 이게 지금 홍콩 경찰의 공식적인 해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그 갈등이나 대치 국면이 좀 과격해지면서 이 중국 인민군이 투입될 가능성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지금 인민무장경찰이 선전에 가 있는 거죠, 중국 경찰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콩 사태가 장기화한다는 전망도 있는 반면에요. 예. 곧 결말이 난다는 정반대의 관측도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홍콩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네. 더욱더 악화될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네. 중국 정부는 건국 70주년을 만든 10월 1일 이전에 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시위 사태를 종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 방법과 시기를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를 종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시위를 그렇습니다. 진압하거나 아니면 시위대와 타협을 하거나. 네. 어느 쪽이 더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경들 이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방식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위대가 요구하는 5가지 요구 조건은 네.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공산당의 지배체제라는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네. 이를 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공권력을 통한 해결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하느냐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과거 창문 사태처럼 네. 뭐 탱크나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갖다가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을 네.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줄 리는 만무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아마 홍콩 시민들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시점에 전격적인 작전을 통해서 더 이상의 대규모 군중 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건데요. 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너무 일찍 했다가는 시대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들고 일어날 우려가 있고, 네. 그렇다고 국경제에 너무 근접해서 했다가는 자칫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압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는 그건 뭐 정도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들어요. 그게 우리의 그 시위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홍콩의 시위라는 것은 주말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주말도 특정한 시간에 열리고 있는 건데요. 만일 그 주말 그 생일날 예.
중국 정부의 이른바 지금 신천에 있는 무장 경찰들이든 어떤 곳권력이든 간에 투입을 해가지고 네. 그 시위대를 격리시키고 더 이상 그 시위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 세계 미디어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갑차를 들고 미래된다든가 무슨 뭐 유혈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아까 5개 요구 사항을 말씀하신 그 중에 이제 뭐 직선제 같은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뭐랄까요 타협은 못 하더라도 예컨대 지금 뭐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을 퇴진시키고 이런 정도로 절충점을 찾아서 시위대를 조금 뭐랄까요 진정시키는 그런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이번 홍콩 사태의 마지노선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존엄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의 국가 주권은 어떤 형태로든 손상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네. 것인데요. 예. 이를 우리식으로 잠깐 바꿔서 얘기를 하면 네. 공산당 지배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과 네. 국가는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 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서 이제 핵심은 사실 행정장관 직선제거든요. 네. 이게 이제 5년 전 우산 혁명 때 홍콩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로 동일한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공산당 지배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을 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똑같은 요구가 다시 나온 겁니다. 네. 지금 근데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위가 대규모하고 장기화된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원칙을 버리고 시위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행정장관을 해임을 하면 중국 정부가 그동안의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네. 물론 언젠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묻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 아마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중국 내부의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 사태에서 중국과 홍콩의 갈등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홍콩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가장 강경하게 반응하는 대목 중에 하나는 네. 이번 홍콩 사태에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세계가 개입하려 한다는 겁니다. 네. 중국 정부는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이나 영국이 훈수를 두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부든 내정 간섭을 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게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상례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그 양반 무역 문제이지 네. 홍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중국 입장이기 때문에 네.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중국에서는 계속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뭐 홍콩 시위대가 뭐 미국의 어떤 기관에 지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개입을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중국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예. 미국이 홍콩 문제를 비롯해서 신강 이구라든가 그리고 티벳 문제 등 중국의 통일을 저해하는 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은 줄곧 개입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하는 게 중국 정부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발전과 통합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중국의 분열을 부추긴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시위 기간 중에 그 미국 영사가 시위대 인사들과 만나는 모습을 전격 공개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홍콩 시위가 뭐 10월 1일 전에 뭐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은 이게 앞으로 좀
중기, 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죠, 경제적으로나. 당연히 저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요. 네. 우선 그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큰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홍콩을 포함한 그 중화권에 지출하고 있는 게 우리 전체 수출의 35%거든요. 네. 이 중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율이 7.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홍콩으로 가는 수출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가는 재수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이번 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될 경우에 중국은 어차피 공권력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마지막으로 해결하라 할 것이고 네. 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홍콩에 대한 우회 수출을 차단할 가능성도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의 홍콩 수출에 차질이 빚지 않겠는가 하는 게 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련